척추교정의 실전 달인을 만들어드리는 강교TV의 강교수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제자가 전화가 왔는데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뭐 경락도 있고 스포츠 마사지도 있고 척추교정도 있고 발관리도 있고 뭐 딥티슈 마사지도 있고 추나요법도 있고 뭐 또 이소가요법도 있고 균조법도 있고 다양히 많은데 또 미국의 카이로프랙틱 탐슨 테크닉 내셔널식 팔머식인데 이게 뭐 어떤 게 다 다르냐, 다 다른 점이 뭐고 같은 점이 뭐냐,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자,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가까이 한번 와보세요. 인체는 사실은 소우주고요. 알고 보면 간단합니다. 예. 그걸 알면은 근본적인 개념이 생긴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 이 강교수 교수가 만든 KCT 요법이 있어요. 강스 카이로프라틱 테라피. KCT 요법에서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복잡한 것을 간단하게 해석을 하잖아요. 예? 복잡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자, 그럼 우리 인체를 알면은 그 답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인체 중에 뭘 알아야 돼? 650여 근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돼. 또 뼈에 대해서는 뭘 알아야 돼? 206개의 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돼. 그러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네?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면 650여 개, 예를 들어 팩티스 메이저, 대흉근, 트래피즈, 승모근, 바이셉스, 상완 이동근 이런 메이저 근육, 큰 근육이 있는데 왜 근육이 650이냐? 아, 근육은 겹겹이 쌓여 있구나. 아, 그렇구나. 겹겹이 쌓여 있단 말은 겉에 근육이 있고 중간에 근육이 있고 속 근육이 있을 수 있구나. 맞아요. 그러면 속 근육을 만나게 푼다라고 생각해봐. 예를 들어 겉에 근육, 중간에 속 근육. 속 근육을 푸는데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속 근육이 풀어지겠냐? 그게 아니지. 겉에 근육 들어가서 컨테이너에서 들어가 쭉 들어가야 속 근육까지 쭉 들어가는 거지. 아, 속 근육을 풀려면은 근육 관리는 천천히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근육 관리는 천천히 할수록 고수다 이런 말. 그 논리를 알아야지. 응? 그 다음 206개 뼈 교정. 그러면은 뼈는 뭐예요? 근육이 감싸고 있잖아요. 그 얼굴은 또 뭐예요? 얼굴은 표피, 진피, 피하지바로 되어 있고 표피는 각질층, 투명층, 관입층, 유극층, 기저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럼 얼굴은 관리하면 그 구조를 또 알고 해야 되고 그러면 이 뼈를 내려오면은 뼈가 이 후두골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관상보합이라고 봉합이 있고 시상보합이라고 봉합이 쭉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람다살 보합이에요. 그럼 이게 두개골 있잖아요. 그러면 두뇌는 중추신경 중에 12쌍의 두뇌의 중추신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 12쌍의 중추신경에서 스파이널 코드 이쪽으로 쭉 내려가면은 31쌍의 척추신경이 있는 거예요. 31쌍. 그러면은 이 척추신경을 보호하는 것은 등을 보호하는 것은 갈비뼈 12쌍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성골이 이렇게 내려오면은 성골 사이로 성골하고 미추는 하나로 굳어 있어요. 5개의 뼈로 태어나가지고 15, 6세를 지나면서 하나로 골아댄다. 성골하고 미추가. 그리고 성골도 여러분 보시다시피 하나, 둘, 셋, 네 쌍의 구멍이 있어. 거기서 어떤 신경 레벨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선골을 받치고 있는 거는 장골이 딱 이렇게 받치고 있잖아요. 여기 또 끝에는 미추가 있고. 자, 그래서 우리가 근육에서 핵심 키워드는 650여 개의 근육이 있기 때문에 스포츠 마사지로 근육을 풀건, 추나요법으로 근육을 풀건, 딥티슈 마사지로 근육을 풀건, 경락으로 근육을 풀건 어떤 방법으로든지 풀더라도 근육은 천천히 하는 게 답이다. 왜냐? 속근육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해가십니까? 그런 개념부터 가지셔야 돼요. 수기요법의 달인을 만들어 드린다잖아. 그런 개념부터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뼈는 왜 중요한데 31쌍에 경추신경 8쌍, 흉추신경 12쌍, 요추신경 5쌍, 선추 여러분 보시면 이게 4쌍 이렇게 쭉 흘러나오잖아요. 그럼 척추신경은 해부학적으로 31쌍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경추는 왜 7개의 뼈인데 8쌍의 신경이냐? 이 후두골하고 경추 1번 사이, 후두골하고 경추 1번 사이에도 신경이 나와요. 또 6번하고 7번 사이까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신경 개수가 한 쌍이 더 많습니다. 뼈의 개수보다. 경추는. 그러면 이제 후두골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경추가 내려오잖아요. 그럼 이 경추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척추 중에 가장 약한 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경추는 7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고 신경은 8쌍이며 두뇌와 양팔로 연결이 되어 있다. 경추는 앞으로 망곡이 부드럽게 이루어져 있고 레럴 뷰 옆에서 보면 망곡이 이루어져 있고 엔테리어 포테리어 앞에서 뒤를 보면은 AP 뷰 일자가 되어야 된다. 경추는 나쁜 자세, 뭐 핸드폰이라든지 뭐 컴퓨터를 본다든지 또 교통사고, 휘프레시 증후군에 노출된다든지 하면은 경추는 치명적으로 손상을 받을 수 있다. 척추 중에 가장 약한 뼈이면서 두개골을 받치고 있다. 경추 1번은 아틀라스라고 한다. 아틀라스는 뭐냐? 옛날 그리스 신에 나오는 우주를 바치고 있는 신 이름을 따서 아틀라스다. 그만큼 이 두개골을 바치고 있는 경추가 부담스럽다 이 말입니다. 경추 1번 아틀라스라고 한추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1번하고 2번 사이에 디스크가 없어요. 여기 댄스 꼭지이라고 머리가 들어가서 이 돌아가는 각도가 어떻다? 어바웃으로 40도에서 50도 이상 돌아가야 돼요. 각도. 그럼 1번하고 2번 사이에 디스크가 없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어떻다? 디스크가 존재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또 히프레시 증후군에 노출되기 쉬운 게 경추인데 히프레시는 뭐다? 충돌하면은 목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가고 추돌하면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가면서 이게 일자목이 되거나 앞으로 치우친 목이 되거나 꺾어진 목이 되거나 이걸 뭐란다? 히프레시 증후군이다. 그 히프레시 증후군 나타나면은 교통사고 나서 1개월 후에 나타날 수도 있지만 10년, 20년 후에 나타날 수도 있다. 이 말. 굉장히 안 좋죠. 리스키하죠. 네. 그 다음에 소라식 흉추. 흉추 넘어가는 경추는 어떻다? 8사이 신경은 상부 경추는 두뇌로 연결되어 있어. 하부 경추는 양팔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경추 디스크 환자들이 두통이 있다, 파리sem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경추 디스크가 있는데 두통이 있다 하면 상부 경추가 틀어졌군요. 그래서 상부 경추가 서브레이션 변이가 와서 상부 경추 신경이 눌리는군요. 나는 디스크가 있는데 팔이 저려. 하부 경추가 눌리는군요. 뭐 6번하고 7번 사이, 5번하고 6번 사이. 하부 경추의 신경이 눌리는군요. 그래서 양팔이 저립니다. 이렇게 추려져요. MRI나 CT나 엑스레이 보지 않아도 해부학적으로 그렇게 딱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뭐에서? 수경골에서. 소라식, 흉추, 도사, 동의어입니다. 12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고 12상의 뼈인데 립, 갈비뼈와 관절을 하고 있다. 앞에는 흉골병, 흉골체, 금상돌리기, 여기 진노골, 간호골, 부인호골. 부인호골 떠있기 때문에 강하게 누르면 안 된다는 안전수칙이 나오는 거고 흉골병, 흉골체, 금상돌기 12사의 갈비뼈, 흉추 전체에 합쳐서 소라식 케이지. 그래가지고 뭐다? 흉곽. 흉곽에는 간, 위, 소장, 내장, 심장 등등이 상지의 외형을 결정짓는 신경, 내부 장기가 흉곽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해부학 자세에서 봤을 때에 지금 이렇게 팔을 앞으로 내밀고 이렇게 서는 게 이게 뭐야? 아나토믹 포지션. 해부학적인 자세입니다. 이게. 그럼 어때요? 이렇게 섰을 때에 흉추는 뒤로 아름답게 망곡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무슨 역할을 한다? 쿠션 역할을 하잖아. 그런데 이 흉추가 지나치게 많이 굽은 것을 뭐라 한다? 카이포시스. 그건 병입니다. 목도 앞으로 망곡이 부드럽게 있어야 되는데 지나치게 앞으로 망곡이 심한 걸 뭐라 한다? 로도시스. 그것도 병입니다. 그러면은 레벨 옆에서 봤을 때 각도도 중요하구나. 굽어진 각도도 중요하죠. 자, 이게 해부학적인 자세고요.
자, 경락적인 경락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한다? 이 경락은 이렇게 손을 듭니다. 이렇게 손을 들면은 양의 경락은 바깥쪽으로 흐르는 걸 양의 경락이 흐르고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이렇게 쭉 타고. 음의 경락은 안쪽을 흘러가요. 안쪽. 음의 경락은 안쪽인데 아래에서 위로 쭉 올라온다 그래요. 음의 경락. 양의 경락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고 음의 경락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죠. 양의 경락은 바깥쪽을 흐르고 음의 경락은 아래에서 위로 오른다. 올라간다. 이걸 또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경락 마사지를 한다. 경락 체조요법을 한다. 그럼 간단하죠? 뭐 어떻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 다음에 그럼 어떻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니까 바깥쪽 들어가는 거지. 그죠? 만약에 음의 기운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걸 마사지할 때 어떻다? 여기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치고 어떻다? 여기서 이렇게 하고 경락 마사지가 되는 거예요. 바깥쪽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니까 어떻다?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겠지. 안을 위로 올라오겠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알고 보면 그 논리는 뭐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거 이제 인체 구조는 의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사람을 해볼수 보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경락은 경험방이야. 그런 자리가 정해져 있느냐? 정해져 있지 않아요. 오랜 세월 거기를 눌러주니까 어떤 기능이 좋아지더라. 그래서 만들어진 게 경험방. 경험방은 경락. 발 관리도 경락. 손 관리도 경락. 수지침도 경락. 귀에 넣는 이침도 경락. 뭐 다 그런 거지. 그래서 흉추는 소라식 케이지라는 게 있고 여러분들이 흉곽을 이루고 인체 내부 장기가 있고 뒤로 빠져서 암닫게 만국이 이루어져야 된다. 경추는 받치고 있는 뼈가 없는 반면에 흉추는 갈비뼈가 받치고 있기 때문에 흉추는 경추보다 변이가 적게 온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구조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럼버요추. 요추는 5개의 뼈로 태어나가지고 15육세를 지나면서 역시 5개는 유지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요추 분리증이라는 선천적인 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영상을 보면은 뭐 요추를 관리를 잘못하고 요추가 뭐 틀어져서 요추 분리증이 있다. 그거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유튜브 영상에 녹화돼 올라가는데 요추 분리증은 선천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럼 요추 분리증은 교정이 되느냐? 그건 교정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뭐 병이 생겨가 요추분리증이 생기겠죠. 엉뚱한 이야기 영상이 있어요. 그거 다 엉터리 영상이에요. 요추분리증은 선천적으로 생기는 거고, 그거는 현대의학으로 교정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요추분리증은 옆에서 이거 보면 여기 이제 실금이 가는 건데, 금이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 금이 가는데, 이걸 이제 학문적으로 스코틀랜드 닭이라 그러죠. 왜냐? 스코틀랜드 개목에 이 금이 가면서 그렇게 생겼거든요. 여기 보면. 예. 그래서 스콜랜드 닭이다 이런 말도 쓰기도 하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추 분리증은 관계없고 그 다음에 또 요추는 5개의 뼈로 태어나가지고 5개의 뼈로 태어나고 신경은 5상인데 중요한 거는 요추는 선천적으로 4개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선천적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때로는 진짜 간혹 6개로 태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5개가 정상입니다. 그 다음에 요추는 이 극돌기가 있고 행돌기가 있고 유두돌기라는 게 있어요. 엄마 젖꼭지처럼 생긴다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경추 흉추보다 훨씬 크고 장대하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알아야 될 거는 요추의 간격은 경추 흉추보다 어떻다 간격이 훨씬 넓어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추는 어떻다 이 유두돌기에 컨택을 해서 교정하는 테크닉이 있고요. 또 스피노스포스 극돌기에 컨택해서 교정하는 방법이 있고 요추는 앞으로 만곡이 이루어져야 된다. 지나치게 만곡이 심한 것을 말하다 로도시스. 그건 병입니다. 그 다음에 허리가 만곡이 없고 일자가 돼요. 일자 허리도 병입니다. 여러분. 지나치게 만곡이 심한 허리 로도시스 환자는 남자가 정상 체위에서 성관계를 가지다 보면 허리를 앞으로 많이 내밀잖아요. 그럼 어떻다? 로도시스 심한 사람은 부부생활을 하고 나서도 디스크가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 상식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그건 또 저희들이 전화가 질문하시고요. 잡혀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성골이 있고 성골을 지탱하는 게 장골이 있고 장골은 상전장골 넌 좌골 앉을 다 놓으면 좌골. 그 다음에 여기는 골반공, 여기는 폐쇄공.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은 골반공이 아름답게 좌우 균형이 잡혀야 되고 폐쇄공이 아름답게 좌우 균형이 잡혀야 척추는 정상적으로 좌우 대칭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장골넘, 여기는 장골익, 그 다음에 여기는 좌골, 그 다음에 장골과 좌골과 치골, 장골과 좌골과 치골을 합쳐서 우리가 골반이라고 그러고, 골반의 선골과 미골을 선골과 미골 합치면은 그것을 뭐란다? 관골이라. 예? 다시 이야기합니다. 장골과 좌골과 치골을 합쳐서 관골이라고 그러고, 관골의 선골하고 미골을 합치면은 골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골반하는데 골반이 이 전체를 다 아우르는 게 골반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장골과 선골 이 조인트를 SI 조인트, 세크롬 선추, 이리움 장골, 그러니까 SI 조인트 앞달자가 SI 조인트, 선장관절, L 럼버 요추, 그 다음에 세크롬 선추, 요선관절. 그 다음에 우리가 레이어뷰 옆에서 볼 때와 앞에서 볼 때와 뭐가 다르냐 하면은, 오리궁둥이가 된 사람은 이게 지나치게 후만돼서 나와요, 보게도. 자, 그 다음에 요 치골, 애가 10cm 이상, 애가 엄마 뱃속에 태어날 때 치골이 10cm 이상 벌어져요. 10cm 이상 벌어졌다가 애가 머리부터 얘가 이제 머리부터 나오잖아요. 머리부터 나오고 난 다음에 출산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치골이 10cm 이상 벌어진 치골이 똑바로 아물지 못하면은 임산부족 통용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걸 똑바로 잡는 교정을 어자스트먼트 해야 되는 거예요. 요 대퇴골도 대퇴골. 자, 그러면은 우리가 뼈와 뼈 사이를 연결짓는 것은, 뼈와 뼈를 연결짓는 리가먼트, 인대가 하고요. 근육과 뼈를 연결짓는 것은 근이 하죠. 근. 그 다음에 우리가 뼈와 뼈 사이 관절을 조인트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조인트를 리가먼트, 인대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 위에 근육이 감싸고 있고 근육하고 뼈를 연결짓는 그 기시점을 말한다 근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어린이는 60조의 세포, 성인은 100조의 세포인데 근육은 650여 개로 똑같습니다. 뼈는 206개로 똑같습니다. 어린이와 성인이. 우리가 척추의 중요성을 왜 강조를 합니까, 여러분? 척추에서는 우리 인간의 모든 장기와 연결된 신경 레벨이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상에 보면 막 이렇게 운동하면 좋아집니다, 저렇게 운동하면 좋아집니다. 그래, 일시적인 거를 이야기하면 안 되지. 일시적으로 좋아질 수 있어. 아무리 추녀도, 아무리 못생긴 사람도 화장품 회사 직원이 나와가지고 클렌징 바르고 그 다음에 눈썹 연장술 해가지고 좀 하고 화장을 좀 멋지게 진하게 하면은 웬만한 사람도 예뻐 보여요. 근데 어때요? 세수를 하고 나면 어때요? 다시 원위치 돌아가잖아요. 근본은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운동을 잠깐 해가지고 뭐 좀 좋아졌어요, 뭐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뼈가 털어졌어도 운동을 하면 순간적으로는 좋아진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뼈를 교정해야 되는 거야. 착각을 하지 마.
그래서 오늘날 왜 환자가 많으냐? 옛날보다 스마트폰 보는 사람이 많고, 왜 환자가 많으냐? 옛날보다 컴퓨터를 하는 사람이 더 많고, 왜 환자가 많으냐? 옛날보다 전자기기 사용하는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몸은 서지 않고 기계에 의존하고, 그러다 보니까 척추는 점점 약해지고 변이가 오고, 그러다 보니까 포춘지에서 21세기의 전망이 있는 직업 중에 척추교정 근육관리 직업군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은행 직원은 사라질 직원이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뭐 핸드폰으로 이체하고, 은행 가도 기계 사용하고, 뭐 올해도 뭐 우리나라 보니까 뭐 은행 직원이 뭐 몇천 명 줄었다나 뭐 그런 신문 기사가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은행 직원은 없어질 직업이야. 근데 척추교정이나 마사지 이거는 어떻다? 인간이 꼭 필요한 기술이고, 그 기술로서 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 사람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포춘지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럼 모든 걸 떠나서 우리 옛날 어른들이 뭐 전해오는 말이 있잖아요. 지혜로운 생각 뭡니까? 척추는 인체의 대들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대들보가 뭐야? 집에 대들보가 무너지면 집이 무너지잖아요. 그럼 척추가 무너지면 인체의 건강이 무너진단 말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건강하려면 운동을 해란 말을 의사들도 하는데, 의사들이 혈액순환이 잘 되기 위해서도 당연히 운동을 해야 돼. 왜 혈액순환이 잘 되는데? 산소를 먹으면 피가 심장에서 동맥을 통해서 뽑아 나와. 그러면 산소를 소비하고 정맥을 통해서 탈산소화된 피가 정맥을 통해서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 그러려면은 뭐 비복근 가자미나 종아리 같은 근육들이 발에서 심장에 올라오려면, 혈이 올라오려면 발라마가 탄력이 있어야 돼. 그럼 발 마사지 하고 뭐 종아리 마사지 하면 혈액이 잘 올라와. 그럼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얘기야. 혈액순환이 잘 되면 혈액순환은 백혈구, 적혈구, 혈소반이 있어. 적혈구는 산소를 공부하고 백혈구는 식균작용, 나쁜 균을 잡아먹어 면역력이 전혀 안 된다는 말이야. 당연히 좋지. 혈소판은 뭐야? 피가 나온 피를 먹게 하는 게 혈소판이야. 그러면 혈액순환이 잘 되면 좋죠. 그러나 운동을 하면은 건강입니다. 혈액순환만 잘 되는 게 아니야. 뼈의 골밀도도 높아지고 근육도 튼튼해지고 좌우 균형도 잡히고. 그럼 운동은 해야 되는데 어떤 운동이 좋냐? 좌우 균형 잡히는 운동이 좋다라는 얘기를 또 하는 거지. 아무 운동이나 하면 안 되고, 볼링이나 스쿼시나 테니스나 뭐 이런 편중된 운동을 하면은 척추가 틀어져요. 그럼 인체의 대들보라는 척추가 변이가 오겠지. 그러면 신경이 눌러. 신경이 눌리면 그와 연관된 장기에 변이 온단 말이야. 그리고 또 케미컬 서브레이션, 화학적인 변이. 한강에 물이 오염되니까 물고기 되게 힘들어. 이런 기사가 나잖아. 무슨 말이냐? 인간도 라면 같은 거, 콜라 같은 거, 햄 같은 거, 이런 오염된 음식을 많이 먹으면 척추에 변이가 온단 말이야.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3대 영양소, 무기질, 비타민 5대 영양소. 골고루 섭취하고 자연식에 가까운 식사하고 적당한 운동하고 척추의 정렬이 바르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건강하게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날 척추의 변이가 왜 지속적으로 오느냐? 왜 그렇게 환자가 많으냐? 인간이 하느님의 뜻을 거슬러서 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인데? 인간은 원래 태어날 때 네 발로 기어다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악식서라는 이 꼬리뼈가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예? 물고기가 헤엄을 칠 때 어때?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잖아. 그러면 앞으로 추진해가 앞으로 나가는 힘이 꼬리뼈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인간도 네 발로 기어다니까 소나 대처럼 꼬리를 흔들면 다녔어 처음에. 근데 어때요? 뭐 이게 이 땅바닥에 거 먹다 보니까 별로 먹을 게 없어. 보니까 열매가 있어. 그걸 따먹고. 그래 어딘가 서서 다니니까 서서 다니면서 열매를 따먹으니까 편해. 아 이거 뭐 엎드릴 필요가 없네. 그 서서 다니니까 그때. 그러니까 어때요? 인간은 네 발로 기어다니게 만든 척추의 구조인데 불구하고 인간이 편리해서 서서 다니니까 척추는 지쳐도 틀어질 수밖에 없고, 틀어지는 걸 뭐라 한다? 서브렉세이션. 서브렉세이션 된 거를 어자스트먼트 바로 잡지 못하니까
신경이 눌리고, 신경이 눌리니까 그와 연관된 장애 병이 오고, 그와 연관된 장애 병이 오니까 약 먹고 주사 맞고 수술하고 난리를 치는데 그게 되냐고. 근본적으로 틀어진 뼈를 바로잡지 않으니까 안 된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야. 어? 이 강 교수가.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논리를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다음에는 더 멋진 영상으로 또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계요법의 달인요법, 수계요법의 달인이 되는 노하우를 전해드리는 강교TV의 강교수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